온더라이브 6강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학생 입장에서 한번 들어가 보는 걸 제가 화면에서 바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학생 입장에서도 동일하게 온더점 라이브를 찍고 들어오라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되시고요. 제일 첫 번째 1강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크롬이나 사파리 두 가지 웹 브라우저에서 이렇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온도점 라이브를 찍고 학생들은 바로 학생 시작하기라는 것을 누르면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이 로그인 화면을 들어오기 위해서 제일 처음에 이렇게 교사 이메일로 있는데요. 그게 아니고요. 교사 별칭이라고 누른 다음에 학생들한테 제 별칭에 해당되는 부분을 알려줘야 됩니다. 이 별칭 언제 만드셨는지 기억나시죠? 제일 처음 교수님들과 선생님들께서 회원 가입할 때 설정하셨던 그 이름입니다. 그래서 교사 별칭 저는 회원 가입할 때 이소연 교수라고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띄우기 안 하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죠.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이 교사 별칭을 학생들한테 알려줘야만 학생들이 로그인해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생 개개인별로 학생의 이름을 알려주셔야 되고요. 등록하신 이름. 그래서 대개는 학생들의 이름 그대로 쓰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 학생 테스트라는 이름으로 해볼 건데요. 이게 학생 이름이라서 학생 테스트. 그리고 요 반 학생들한테는 비밀번호를 1, 2, 3, 4번으로 제가 개설했기 때문에 1, 2, 3, 4번에 개설된 비밀번호를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지금 로그인을 하게 되면 보이시죠? 온더라이브라고 교수자가 개설했던 이 수업 방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수업 듣기 이렇게 클릭하시면 네, 학생들도 방송이 시작되었습니다 라는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교수자가 준비한 화면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자, 제가 다른 컴퓨터에서 교사로 들어가서 화면 설정하고 부화면에 제 얼굴을 넣었기 때문에 이렇게 학생들한테 보여지는 걸 제가 보여드리는 겁니다. 학생들은 컴퓨터로 들어오거나 또 핸드폰으로 들어오게 될 경우에 이 화면이 보입니다. 교수자가 설정한 주 화면은 교수자가 지금 PPT 화면을 주 화면으로 뒀습니다. 그래서 주 화면이 떠 있고요. 오른쪽 아래 부 화면에 교수자의 얼굴, 네, 저는 이렇게 교수자 얼굴을 아래로 뒀습니다. 네, 요게 학생들한테 송출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학생들이 지금 이렇게 나왔습니다. 학생들 같은 경우에 들어오자마자, 네, 예를 들면 학생들도 이렇게 크게 해서 교수님의 얼굴, 선생님의 얼굴을 크게 볼 수도 있고요. 작게 해서 작게도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예를 들면 교수님이 학생들한테 자, 출석 이름을 말해보세요. 라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이름을 말해보세요 라고 해서 이소영이 교수님, 그러니까 이 수업 개설한 선생님이 이렇게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전체한테 보낼지 교수님한테만 보낼지 안녕하세요. 학생 테스트라는 이름의 학생입니다. 이렇게 해서 교수님한테만 보낼 때는 이렇게 귓속말이라고 뜨고요. 학생이 전체한테 보낼 때는 학생 테스트입니다. 학생 테스트 학생입니다. 라고 해서 전체한테 이렇게 보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는 지금 학생으로 들어온 거 기억하시죠?
이 버튼을 누르면 이소영 이 사람은 선생님이고요. 제가 지금 학생 테스트로 현재 들어와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여기에는 학생도 뭐 캠퍼스의 투명도 정도 네, 이렇게 이동할 수 있고요. 네. 텍스트 크기 정도로 여기에서 만들 수 있나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학생의 입장에서는 질문하기라는 걸 누르게 되면 교수의 화면에 얼굴이 나오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러면 학생들이 지금 더보기라는 걸 눌러서 질문하기라는 걸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저의 얼굴을 잠깐 없애고요. 네. 여러분들께서 조금 혼돈스러우실까봐 제가 제 얼굴 대신 학생 테스트라고 하는 사람의 얼굴 대신 글로 써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질문하기라는 걸 이렇게 눌렀습니다. 그 버튼을 한번 누르면 선생님한테는 학생 테스트라는 학생이 질문을 하겠다라고 와서 선생님이 질문 수락을 해준다라는 거 기억하시죠? 질문 수락을 이렇게 하면 학생 입장에서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확인 버튼을 누르면요. 네. 학생이 지금 잡고 있는 네. 소리가 네. 이렇게 들리죠? 네. 자, 그래서 좀 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네, 다시 한 번 더 저는 선생님의 메인 화면을 다시 잡겠습니다. 자, 선생님의 메인 화면을 이렇게 잡았고요. 아까 보셨던 것처럼 질문하기라는 걸 누르시면 학생의 웹캠이 여기에 뜨게 됩니다. 그래서 학생의 얼굴이 여기 뜨게 되겠죠. 그래서 학생의 얼굴이 지금 질문하기라는 걸 누르면 선생님이 해당 학생 이름 옆에 승낙이라는 버튼이 뜹니다. 그러면 질문 수락이라는 버튼을 누르면 학생의 얼굴이 이곳 주 화면에 이렇게 크게 나타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 중에 말씀드렸던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실험 실습 교과목의 경우에 보조로 도와주시는 분들이 이렇게 학생 테스트 계정으로 들어와서 질문하기라는 걸로 메인 화면을 교수자와 함께 공유를 하고 예를 들면 교수님은 그대로 수업을 여기서 하고 계시는데 조교 선생님이나 보조해 주시는 분들은 핸드폰으로 접속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질문하기를 눌러서 교수자가 수락하기 위해서 메인 화면을 공유하게 되면 이 카메라를 들고 어디든지 다니면서 보여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른 실습실에 가서 무언가를 가까이에서 보여줄 수도 있는 거고요. 이동하면서 어떤 특정한 장소를 보여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험 실습이나 다양한 수업 특징에 따라서 충분히 교수님들께서 도와주시는 선생님 한 분 계실 때 학생 테스트 혹은 보조라는 이름으로 네, 이렇게 출석부에 등록을 해 주시고 그 부분으로 학생의 입장, 보조 선생님의 입장으로 들어가실 때에는 핸드폰으로 들어가셔서 이제 이것이 이동할 수 있는 카메라의 개념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저와 함께 이제 이야기 나누실 부분은요. 자, 학생에게 지금 선생님이 출석을 부를 때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전체에게 선생님이 출석을 보냈습니다. 그러면 학생 화면에서는 이렇게 뜨게 되거든요. 학생마다 다 다른 번호가 뜹니다. 네, 그러면 학생이 이렇게 출석이라고 합니다. 그러게 되면 교수자의 화면에서는 출석부 보기라는 걸로 해서 네, 학생 중에서 출석 참여한 학생들 이름이 뜨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 교수자가 이제 뭘 또 해봐야 되냐면요. 학생들 둘러보기의 개념을 아까 한번 보여드렸었는데요. 학생들 둘러보기의 개념을 한번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교수자가 화면에서 주 화면을 우선 끄고요. 네. 지금 둘러보기가 지금 제 컴퓨터에서 지금 되지 않아서 우선 다른 거 먼저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교수자가 이제 학생들에게 설문조사를 하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교수자가 설문을 보내보는 겁니다. 교수자가 설문을 이렇게 보냈습니다. 땡땡 개념 이해도 설문조사 땡땡 개념 이해했나요? 그러면 익명으로 학생들이 이해했다, 이해 못했다고 선생님 앞에서 바로 말할 수 없을 때 아니요 라고 만약에 이 친구가 찍는다고 합시다. 2번을 눌렀습니다. 그러고 이 학생 테스트라는 학생이 이렇게 해서 확인을 누르게 되면요. 네. 아니요 라고 익명으로 이렇게 누군가가 아니요라고 눌렀고요. 또 다른 학생이 예이면 예 누른 만큼의 숫자가 이곳에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고 또 한번 보겠습니다. 설문조사를 했고 이번에는 퀴즈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선생님이 만들어 놓은 퀴즈를 내면 학생 화면에서는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요 질문이 있을 때 학생이 만약에 잘못 정답을 눌러서 이제 전송을 했습니다. 네. 자, 그렇게 하고 이때는 선생님이 퀴즈 결과를 공유해 주면 네, 확인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우선은 이 부분을 한번 네. 선생님이 퀴즈 결과를 이제 확인을 하고 네, 오답이다, 아니다라는 걸 선생님 입장에서 확인을 할 수 있네요. 퀴즈 결과가 학생들한테 보여지기도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 지금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퀴즈 결과는 현재는 학생들한테 보여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퀴즈 같은 경우는 짧게 쪽지 시험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있을 때 누가 어떤 질문을 맞췄고 어떤 질문을 틀렸고 하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은 학생들한테 공개가 되지는 않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이 수업 중에 수업 자료를 만약에 올려준다라고 할 경우에요. 네. 수업 자료를 이렇게 올렸으면 학생 입장에서 들어와 보면 이렇게 수업 자료가 올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운받아서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제가 또 중요한 부분을 하나 말씀을 드리지 않았던 것 같네요. 학생이 발표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럴 경우에 이제 오늘은 학생 테스트라는 이 학생이 질문을 선생님한테 제가 다시 한번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네, 현재 이렇게 선생님하고 수업을 하고 있고, 자, 이제 오늘 학생 테스트라고 하는 이 학생이 발표하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 보시죠. 그러면 학생 테스트 이 학생이 여기에서 질문하기라고 누르면 선생님한테는 학생 테스트 옆에 질문 수락이라는 버튼이 뜹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질문 수락이라는 버튼을 누르면 학생은 요 확인 버튼을 눌러줘야 됩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학생 얼굴이 나오게 되겠죠. 저는 학생 테스트 학생 테스트라는 사람입니다. 자, 그럼 오늘 제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우선은 교수는 지금 오늘 학생이 발표해야 되니까 네, 교수의 얼굴을 없애줬습니다. 자, 학생 얼굴에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요. 예를 들면, 네. 제가 우선 학생이라고 할게요. 학생 테스트인 사람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오늘 제 발표를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화면 보이시죠? 화면 공유를 눌러서 똑같습니다. 학생들도 어플리케이션 창에 가서 발표할 내용을 누르고 공유라고 누르게 되면 메인 화면에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뜨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학생이 하나하나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발표를 다 마치고 나면 공유, 중지, 취소, 중지, 네, 이렇게 하고 다시 학생 얼굴을 이렇게 네, 공유를 하게 되면 조금 원활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네, 이렇게 해서 학생 얼굴이 다시 나오게 되고, 네, 그러면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이제 나가게 되는 겁니다. 자, 학생이 지금, 학생이 여기 있는 화면 공유를 멈추고 나오는 순간 학생도 이제 아예 이 메인 화면에서 아예 빠지게 된 경우네요. 그래서 이 부분은 선생님들께서 그리고 교수님들께서 한번 개인의 핸드폰으로 테스트 계정처럼 한번 만드셔서 들어가서 이 부분을 손에 익숙할 만큼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학생 질문하기까지 마쳤고요. 이제 학생들이 수업을 다 마치고 이제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나가게 되면 수업에서 이제 마치고 나가게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저는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께 선생님 입장에서 오늘 학생들 어떻게 잘 수업을 진행했는지 교사 입장에서 대시보드를 한번 들어가서 오늘 학생들이 어떻게 잘 보냈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으로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했던 대시보드를 한번 보니까요. 온더라이브 여기 들어왔네요. 네. 네, 수업 대시보드에 온더라이브 들어왔습니다. 오늘 수업 진행했던 여러 차례 수업을 진행했기 때문에 이게 표시가 되는 거고요. 출석 체크 한번 보니까요. 오늘
학생 테스트라는 학생 한 명 들어왔었죠. 그래서 한 명 출석, 지각, 결석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수업 접속 현황이죠. 학생 테스트라는 학생이 4번이나 수업에 들어왔었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그때 접속했었던 건 데스크탑으로 들어왔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서 답한 사람, 3번이나 답한 사람 학생 테스트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한번 보면요. 온더라이브 프로그램이라는 이 퀴즈를 냈을 때 학생 테스트라는 그 학생이 답을 2번을 했었죠. 답은 1번인데 2번을 했고 2번을 답한 학생의 이름이 누구냐면 학생 테스트입니다. 자, 그리고 학생 개별로 활동 결과를 한번 보고 싶은데요. 오늘 수업에 들어온 학생은 학생 테스트였죠. 이 학생이 들어왔고 출석을 한 번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하기를 3번 해서 얼굴이 교수자 화면을 통해서 메인으로 송출이 됐었죠. 그 다음에 자세히 보게 되면 퀴즈 문제, 입력을 2번을 했는데 답은 1번이니까 틀렸다.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했던 내용 확인하실 때 어느 정도 이해했는지를 이렇게 보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온더라이브 6강 학생 입장에서 화면에 들어가 봐서 어떻게 보여지는지를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당연히 학생들이 컴퓨터나 또 혹은 모바일로 들어갈 때 이 부분이 안 돼요. 이 부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디에 무엇이 있나요? 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입장에서도 학생들이 어떻게 이 화면이 보여지는지를 알고 있으면 설명하실 때, 안내하실 때 훨씬 용이하게 잘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온더라이브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6강을 통해서 저와 함께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잘 배워보셨으리라 믿습니다. 다양한 수업 도구가 참 많습니다. 저도 줌으로 실시간 수업을 열심히 잘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1강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상을 많이 보여주거나 할 경우에 또 혹은 학생들 중에서 인터넷 환경이 불안정해서 줌 수업을 할 때 끊김이 많은 학생들도 좀 많았었습니다. 그럴 경우에 우리 학생들이 수업의 이런 그 품질 같은 부분이 많이 저해되니까 많이 힘들어 했었거든요. 그럴 경우에 제가 온더라이브로 접속을 해서 학생들에게 이렇게 수업 내용을 보여줬었는데 그때 참 많이 이렇게 수업이 원활하게 진행이 됐었습니다. 네, 여러분. 온더라이브라는 이렇게 수업에 아주 유용한 수업 도구를 통해서 수업 특징에 맞춰서 다양한 수업 도구를 이용하시면서 이렇게 비대면 수업을 현명하게 잘 이끌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온더라이브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